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합의에 없던 알래스카 투자를 언급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뭐 회담도 아니죠. 트럼프의 원맨 쇼 해결이죠. 그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어가고 나서 바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참여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여기에 한국이 투자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들고 나온 거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 에너지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고 곧 한국과 합작 투자 형태로 합의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는 일본도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그리고 한국, 미국 같이 이 알래스카 에너지를 개발하자. 그러니까 합작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아주 강조해온 수건 사업입니다. 천연가스가 매장된 북부 노스슬로프와 남부의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km에 이르는 구간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여기 생산한 LNG를 장기 구매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금 알래스카에 말이죠,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부에 노스슬로프라는 곳이 있고 남부에 부동항인 니키스키라고 있는데 북부에서 이 남부까지, 그러니까 노스슬로프에서 니키스키까지 관을 묻어야죠. 1300km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부동항을 통해서 수출을 하면 되겠죠. 그런 작전이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차례 한국의 참여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초기 사업비만 대략 약 440억 달러, 무려 61조 원에 달하는 등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61조 원,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래스카까지 가서 투자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또 해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다시 이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지난달 무역 합의 때도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대신에 LN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를 그냥 1000억 달러 사겠다. 그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61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 퍼붓기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그럼 우리가 1000억 달러어치 사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이번에 또 압박에 나서면서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래스카 투자를 이제 이재명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알래스카 LNG를 특정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꼭 특정한 건 아니다. 뭘 특정을 안 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업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간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은 없다. 일본도 아직 구체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해 가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일본도 그러니까 지금 투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일본도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구체적으로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개발에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딱 잘라가지고서 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재명은 노라고 못합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절대 얘기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과의 대화 도중에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겠다는 거야. 이 미국 무기 구매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 한국은 군사 장비의 큰 구매자이다. 우리는 그것도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무기를 만드는데 한국도 그 무기를 사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제 방위비를 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방위비를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 무기를 더 많이 사온다는 말이니까
이건 앞으로 방어비를 늘려서 무기를 사올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이성락 안보실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그러면서 역시 또 미국 트럼프에게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재명도 역시 미국산 구매 사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압박하는 것에 노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이재명과 회담을 마친 뒤에 한국과 무역 합의에 대해 한국은 동의했던 대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 뭐 한국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한국의 얘기는 하나도 더 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이죠. 한국은 지난달 30일 날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그렇게 구도 합의했었죠. 구도 합의입니다. 근데 아직도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번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번 회담에 앞서 이견 조율의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쌀 소고기 이게 문제야. 여기 대해서도 지금 따로 뭐 언급은 안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쌀 소고기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트럼프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약 210조 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 그리고 그 과거에 얘기했던 이미 과거에 나와 있던 3,500억 달러 이거는 뭐 또 그대로 펀드 형태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플러스 다시 또 1,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6,000억 달러가 돼가지고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양국간 2개월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말이죠. 아직 그러니까 회담만 종료된 거지 협상은 종료되지 않았어요. 이재명은 지금 트럼프한테 노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협상 끝나지 않았고 이 협상 지금 그야말로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뭐 안 했다가는 정말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전혀 인정 안 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뭐 이재명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그야말로 정상 취급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코가 깨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트럼프에게 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엘래스카 투자라든지 무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돈은 이제 뭐 정말 트럼프의 이제 쌈짓돈 된 거죠. 한국의 애완 보유고 같은 거는 트럼프의 이제 주머니 쌈짓돈 됐다고 봐야 되니까 한국은 뭐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이제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아직도 정말 5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 얘기하는 대로 이재명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 계속하다가는 이 나라 거덜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 의전상에 홀대하는 거 보십시오. 오죽하면은 강원시가 달려갔겠습니까? 오죽하면 조현이가 달려갔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럼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길을 들이려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 지금 또 그리고 민주당이 회담이 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광을 팔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거셔론이라는 것들이 진실은 보도하지 않고 말이죠. 팩트를 보도하지 않고 선전선동해가지고서 거짓 보도만 일삼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뉴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도 뉴미디어 환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뉴미디어 때문이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이제는 뭐 조중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대한민국에 지금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좋아요 누르고 유튜브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공유해 주시고 유튜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